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를 한 뒤 며칠 동안이나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짐도 많다 보니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기에 정리를 하던 도중 시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얼추 된 것 같으니까 우선 그냥 두고 내일 퇴근하면 저희가 마저 정리할게요. 니들 회사 다녀오면 피곤할 텐데 뭐하러 그래. 나 혼자 슬슬 정리하면 되지. 그러다 또 알아 누우실까봐 그렇죠. 걱정 마. 그때 이후로 무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민정이 민우 밥도 챙겨주셔야 하는데 힘들어서 안 돼요. 괜찮다. 낮에 혼자 집에 있는데 슬슬 치우면 되지 뭐. 시어머님이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 모습에 남편과 제가 멋쩍은 표정으로 웃고 말았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은 많이 부지런하신 편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시댁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 시어머님이 육아를 도와주시다 보니 새벽 일찍 우리 집에 오시곤 했는데 어느 날은 눈길에 미끄러지신 적도 있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먼저 학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냥 학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네가 불편할까봐 그렇지. 지금은 어머님이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그냥 학과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학과 이야기를 꺼내자 신우이가 고마운 듯 말했어요. 언니, 먼저 말 꺼내줘서 고마워요. 사실 눈길에 넘어지신 뒤로 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때 진짜 시겁했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괜시리 저희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근데 가끔 소윤이도 봐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긴 해. 순간 시어머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졌는데요. 신우이가 손사래를 치며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소윤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가끔 일 생길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어머님, 기존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아가씨도 저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어머님은 그냥 집만 옮기신 것 뿐이잖아요. 알았죠? 라며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자 신우이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가족인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민정이 민우 키워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던데 서로서로 돕고 살자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평수를 늘려서 합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가를 하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려서 확인해보니 엄마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얼굴이 인터폰에 보이던 순간 짜증부터 밀려왔기에 제가 물었어요. 연락도 없이 왜 온 거야? 그리고 우리 이사인데 어떻게 알고 왔어? 여보, 아까 장모님께 전화가 왔길래 내가 말씀드렸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모습에 급히 문을 열었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넌 어쩜 이사를 가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있어? 우리가 이사 가는데 엄마한테 왜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제가 엄마를 노려보며 짜증을 냈는데요. 그 사이 시어머님이 나와서 엄마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부인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결혼 전에 홀 시어머니라고 하길래 반대했던 거야. 어쩜 은근슬쩍 합가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엄마야말로 남의 집에 와서 왜 소란을 피우고 난리야. 남의 집이라니. 이게 왜 남의 집이야. 내 딸 집인데. 엄마한테 딸은 자식도 아니면서 난데없이 자식을 운운하고 있어. 뭐? 딸이 왜 자식이 아니야.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낳기만 했지 뭐 해준 게 있기나 해? 암튼 우리 밥 먹어야 하니까 그만 가봐. 제가 엄마를 노려보며 등을 떠밀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시어머님을 향해 다시 외쳤어요. 아들 며느리 등골 빼먹고 사니까 아주 좋겠네요. 좋겠어. 아주 팔자가 늘어지셨네. 늘어지셨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고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제가 무서울 정도로 엄마에게 발악을 하며 따지고 들자 엄마가 뒷걸음질을 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네 엄마인데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난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엄마는 말을 참 쉽게 하네. 내가 우리 어머님이랑 살다 보니까 엄마라고 다 똑같은 엄마가 아니더라고. 딸 등골이나 빼먹는 엄마가 엄마는 무슨 엄마야? 당장 나가라고.
제가 다시 소리를 치며 문을 닫아버리자 시어머님과 남편이 순간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수시로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게 뻔해서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사부인 상처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상처라니요. 그런 건 감정에 있는 사람이나 받는 거지. 이런 걸로 상처받을 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위로해줬습니다. 잠시 우리 친정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은 아들인 남동생만 편애했고 저는 돈줄로 생각한 채 돈을 뜯어가기 바빴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 다 챙겨갔지만 동생이 결혼할 때는 1억이 넘는 돈을 도와줬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막히기만 한데요. 어느 날 엄마가 우리 부부를 친정으로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동생 결혼하는데 얼마나 보탤 생각이니? 조금이라도 보탤 거지? 축의금을 하긴 할 건데 한 100만 원 할 생각이야. 뭐? 100만 원? 얘가 정신이 나갔네. 그래도 동생인데 100만 원이 말이나 되는 소리니? 우리 결혼할 때 현수는 축의금 2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하면 많이 하는 거지. 얘, 현수가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만 원이나 했으면 많이 한 거지. 넌 누나가 돼서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내 월급에 100만 원도 무리야. 그럼 진짜 100만 원만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되물었는데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1억도 넘게 도움받았는데 우리가 더 도와줄 이유도 없잖아. 너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현수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난 쓸모없는 딸이니까 당연하지 뭐. 이해해. 그치만 우리도 돈이 없어서 축의금은 100만 원만 할 생각이야. 제 말에 엄마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본척만 척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생 결혼식 날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했어요. 사실 그동안 친정 가족들이 제게 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많이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할머니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누가 돌봐줘야 한다는데 니네 집에 좀 모시고 있어봐. 뭐? 나보고 할머니를 모시고 있으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할머니인데. 엄마, 그동안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할머니가 뭘 어쨌다고 난리야 난리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사는 내내 현수랑 비교하면서 딸이라고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차별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했잖아. 현수가 나보다 공부 못하는 것도 내 기가 세서 그랬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대학 붙었을 때도 앉혀놓고 괜히 현수 기죽이지 말고 대학 가지 말라고 할머니가 울고불고 난리친 거 잊었어? 거기다 엄마 아버지도 나 대학 안 보내려고 대학 등록금도 안 내줘서 이모가 대학 등록금 도와줬잖아.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네. 나한테 그렇게 한 가족들이 어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에다 뭐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런 나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용돈 한번 준 적이 있어? 오히려 나한테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현수 용돈 주라는 말까지 했잖아. 넌 누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누나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그리고 할머니도 그래. 어디 가는 곳마다 네가 기가 세다고 하니까 노인 양반이 놀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네가 당분간만 할머니 좀 모시고 있어봐. 너무나 뻔뻔한 친정 가족들에게 정남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할머니 몸이 편찮으신데 엄마 당신이 모시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저한테 떠넘기려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있는 땅도 다 팔아서 현수한테 줬다고 들었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나보고 모시라고 하는가 보네. 모시려면 엄마 아버지가 모셔야지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난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 해. 분명히 말하지만 난 엄마 아버지한테 땡전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그동안 오며가며 내가 벌어놓은 돈 오히려 뜯어가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재산 다 가지고 간 현수 보고 할머니 모시라고 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땅까지 팔아서 보태줬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잖아. 네 동생 부부가 그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럼 나는 민정이 민우까지 데리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민정이랑 민우는 사돈이 봐주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 둘이 일찍 출근해야 해서 어머님이 새벽부터 오셔서 얼마나 죄송한데 엄마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것도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봐주시는데 할머니까지 와 계시면 어머니께 할머니까지 돌보라고 하는 말밖에 더 돼? 어차피 별 할 일도 없는 사돈이 오며 가며 좀 돌봐드리면 좋은 거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 엄마는 내내 집에서 먹고 놀면서 엄마가 돌보면 되는 거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엄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제가 버럭하고 말았는데요. 평소 웬만하면 부모님을 이해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날은 남편 표정도 점점 일그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제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엄마는 왜 우리 어머님한테 사돈이라고 해? 그럼 사돈을 사돈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우리 어머님은 꼬박꼬박 사부인이라고 호칭 써주시는데 엄마는 왜 우리 어머님한테 막 하냔 말이야. 막 하긴 누가 막 했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앞으로 내가 꼬박꼬박 사부인이라고 불러드릴 테니까 네가 당분간만 할머니 좀 모시고 있어봐. 엄마가 일만 안 하다 뿐이지 공사가 아주 다망하잖니. 그리고 니들 할머니 비율을 이 엄마가 어떻게 맞춰? 난 절대 못해. 그럼 나는? 난 할머니 비율을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너야 그동안 할머니한테 허구한 날 말대꾸다고 대들면서 내공이 쌓여서 괜찮겠지만 나는 혈압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더 이상 할 말 없고 이제는 나도 정리를 좀 해야겠어.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엄마가 따라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 정리를 하다니? 뭘 정리를 해? 말 그대로야. 이제 나한테는 시댁 가족들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 한마디로 친정가족들은 내 인생에서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말이야. 그동안 100번도 더 생각했던 건데 이 사람이 참으라고 해서 참았던 것뿐이야.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 내가 병나서 쓰러질 것 같거든. 뭐?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랑 연을 끊고 살겠다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라며 급히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나아졌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결혼 후 깨달았거든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이모에게 제일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인사시킬까 하는데 시간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는 인사시킨 거야? 아니,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냥 이모가 봐줘. 하긴 네 엄마 아빠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요즘 세상에 딸이라고 차별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러게 말이야. 이모 아니었음 대학도 졸업 못할 뻔했지 뭐. 이모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다 갚을게. 얘는 이모가 조카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겠니? 그나저나 남편감은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시부모짜리도 만나본 거야? 홀어머니신데 좋은 분 같더라고. 홀 시어머니라고? 그런 까탈스러운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동안 고생만 하고 살아서 결혼해서는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만나봤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분 같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이모를 안심시키고 며칠 뒤 남편을 인사시켰는데요. 이모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다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시켰지만 물론 관심조차도 없었고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엄마가 저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뭐냐? 내 친구 진순이 딸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돈 좀 달라고 했다지 뭐니. 그래서 진순이가 딸이랑 영 끊고 산다잖니. 어디서 감히 딸이 친정재산에 욕심을 내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본데 난 관심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까 항상 말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야. 엄마가 쐐기를 박듯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엄마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친정과는 연을 끊고 살다시피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엄마가 할머니까지 제게 떠맡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 더더욱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친정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는데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도 않았고 저 또한 항상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문득 첫째 임신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잔치국수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져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혹시 잔치국수 잘하는 곳 없을까? 왜? 잔치국수가 먹고 싶어? 갑자기 잔치국수가 먹고 싶네.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라며 남편이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모습에 제가 급히 물었어요. 어디로 전화하는 거야? 엄마가 잔치국수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여보,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당신이 그러면 어머님한테 나만 밉보일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그거야 자식들한테나 그런 거고 난 한 다리 건너서 며느리잖아. 친정 부모님한테도 평생 대접 못 받고 살았는데 괜히 어머님께 밉보이고 싶지 않아. 진짜 괜찮다니까? 라며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어머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만들고 있을 테니까 얼른 건너와. 다행히 웬만한 재료는 다 있으니까 금방 될 거야. 알았어, 엄마. 우리 금방 건너갈게. 전화를 끊던 남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거봐, 우리 엄마는 안 그런다니까. 엄마가 맛있게 해준다고 빨리 건너오래. 나 엄청 눈치 보이는데. 제가 말끝을 흐렸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잔치국수 육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서 와라. 잔치국수는 이 육수가 아주 중요해서 공들이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 앉아 있어. 어머님,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요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라며 시어머님이 바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계란 고명까지 올린 잔치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기에 입에 넣던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요. 시어머님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원래가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게 많고 그런 거야. 근데 입맛에 맞니? 네, 정말 맛있어요. 근데 너무 서럽고 그렇네요. 서럽다니? 갑자기 왜 서러워?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임신하게 되면 친정엄마 음식이 막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정엄마가 해준 음식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결혼하고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들이 더 생각나고 그런 게 조금은 속상하고 제 처지가 불쌍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네요. 내가 해준 음식이 생각난다고 하니까 오히려 고맙구나. 앞으로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다 말하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말했고 그 뒤에도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만들어주곤 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친정엄마는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산후조리 못해주니까 미리 알고 있고 난 몸이 약해서 손주들도 못 봐준다. 기대도 안 했으니까 굳이 전화까지 해서 알릴 필요 없어. 넌 말 한마디라도 참 정떨어지게 하는 재주가 있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네 이모가 전화 한 통 해주라고 해서 연락한 건데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저는 둘째까지 출산을 했지만 친정 가족들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이모만이 산후조리에 보태라고 돈을 보내오기도 했고 아들, 딸 생일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저도 명절에 이모만 만나러 갈 뿐 친정에는 발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과 합가한 사실을 알고는 엄마가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친 거였습니다.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어요. 이모, 엄마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길래 내가 좀 심하게 화내면서 쫓아내다시피 했어. 나도 입국 다물고 있었는데 거길 어떻게 알고 찾아갔다니? 구이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 미친다 진짜. 그럼 사돈 양반도 있었을 텐데 많이 놀라신 거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언니지만 진짜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내내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왜 찾아온 건지 모르겠어. 이모가 엄마한테 살짝 물어봐 줄 수 있어? 나도 네 엄마랑 통화하기 껄끄러워. 대화가 돼야 무슨 말을 하지. 그치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는 볼게. 고마워 이모. 라고 전화를 끊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며칠 뒤 이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 지금 난리가 난 모양이야. 난리라니? 무슨 난리? 니들 할머니, 그러니까 사돈어르신이 많이 아프셔서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데 네 엄마가 못하겠다고 나 자빠졌다지 뭐니.
할머니 건강이 안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더 안 좋아지셨나 보네? 그런가 봐. 지금 니들 고모가 거품 물고 난리가 났대. 하긴 고모도 그 차별을 받고 살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고모 거의 영 끊고 살다시피 했는데 왜 난리를 쳤다는 거지? 니들 고모가 그 차별을 받고 살았는데 사돈 어르신이 니들 고모랑 살고 싶다고 했다잖니. 와, 할머니 진짜 양심도 없다.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결국 네 고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유리분 청구 소송까지 하겠다고 이까지 갈고 있다잖니. 그동안 네 엄마 아빠한테 맺힌 것도 많아서 아주 벼르고 있는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모시는 거야? 네 엄마는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하는데 사돈 어르신이 절대 요양병원은 못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잖니. 요양병원 보내면 돈 준 거 다 돌려받을 거라고 아주 발칵 뒤집어 놨대. 그럼 엄마 아버지가 모셔야지 뭐. 엄마 아버지 가지고 있는 돈도 전부 현순해줘서 할머니한테 돌려줄 돈도 없을 텐데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네. 그래서 네가 생각났던 모양이야. 뭐? 그럼 나한테 할머니를 떠맡길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네가 시어머니랑 합가를 했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쫓아간 모양인데 너한테 쫓겨났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라니까. 넌 연락 와도 받지 말고 조용히 살아. 어쩜 양심이 없어서 그리도 없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듣기로는 곧 사돈 어르신을 집으로 모셔올 생각인가 보더라고. 아니면 현수내로 간다고 하셨다잖니. 그 뒤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는데요. 제게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중일관 저한테 할머니를 맡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며칠 전 이모가 전화를 해서 다시 말을 했는데요. 할머니와 함께 사느라 부모님이 말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니들 고모한테 다시 찾아간 모양인데 고모가 삿대질까지 하면서 내쫓았다지 뭐니. 지금 네 엄마 폭삭 늙어서 주름이 어마어마하다. 나랑 통화하고 있는데도 사돈 어르신이 어찌나 소리를 지르시던지 아주 끔찍하더라니까.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